서울 구로구 크지 않은 빌딩 10층 대한산업. 김영수는 오늘도 7시 30분에 출근했다. 68세. 허리는 아직 꼿꼿하고 회색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다. 사무실 제일 구석. 에어컨 바람도 안 닿는 복사기 옆 작은 책상. 계약직 사무보조. 월급 190만 원. 책상에 앉자마자 복사 요청이 들어왔다. 김 선생님, 이거 50부 복사해 주세요. 급해요. 29살 박재현 과장이 서류 뭉치를 던지듯 놓고 갔다. 김영수는 묵묵히 복사를 시작했다. 한때 이 회사 차장이었던 자신. 20년 전엔 박재현 같은 애들이 자기 앞에서 고개를 90도로 숙이던 시절도 있었다. 아씨, 왜 이렇게 느려? 복사기 앞에서 기다리던 박재현이 짜증을 냈다. 이 복사기가 좀 오래돼서. 복사기가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가 문제인데요. 제발 좀 빨리 해주세요. 나 회의 들어가야 한다고요. 김영수는 대꾸하지 않았다. 이미 최대 속도였다. 9시. 젊은 직원들이 우르르 출근했다. 민준아, 수진아, 어제 그 남자 어떻게 됐어? 미쳤다니까? 완전 내 스타일. 킥킥거리며 웃는 소리. 블루투스 이어폰 낀 채 커피 들고 들어오는 모습들. 김영수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비품 정도로 보는 것 같았다. 9시 반. 신입 인턴이 김영수 책상으로 왔다. 저기요, 아저씨. 이거 서류 분류해 주시고, 이건 파일링, 이건 폐기해 주세요. 아저씨. 68세를 아저씨라고 불렀다. 알겠습니다. 아참, 커피 한 잔만 타다 주시면 안 될까요? 아메리카노요. 제가 지금 좀 바빠서. 22살 인턴이었다. 입사한 지 한 달. 김영수보다 46살 어렸다. 김영수는 커피를 타러 갔다. 탕비실에서 최수진 대리와 이민준 사원이 수군거렸다. 근데 김 선생님은 왜 자꾸 계약 연장해 주는 거야? 진짜 이해 안 돼. 그러게. 우리가 다 할 수 있는데. 솔직히 일 시키면 더 불안하잖아. 다시 확인해야 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우리가 하는 게 빠르지. 맞아. 그냥 젊은 애들 더 뽑지. 요즘 청년 실업 심각하다면서. 근데 들었어? 다음 달에 계약 만료래. 진짜? 다행이다. 솔직히 김영수가 있는 줄도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아니, 알면서 하는 소리일 수도 있다. 커피를 들고 나오는 김영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인턴에게 커피를 건넸다. 여기요. 인턴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받았다. 여기 놔주세요. 감사하다는 말도 없었다. 오전 11시. 김 선생님, 이거 좀 봐주세요. 이번엔 최수진 대리였다. 엑셀 작업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외근 나가야 해서. 어떤 작업인데요? 이 데이터를 표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서류를 받아본 김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데이터가 많아서. 에이, 간단한데 뭐가 시간이 걸려요? 젊은 애들은 10분이면 하는데. 하지만 정확하게 하려면. 선생님, 그냥 대충이라도 해주세요. 제가 나중에 수정할게요. 대충? 김영수는 평생 대충 해본 적이 없었다. 알겠습니다. 최수진은 가방을 들고 나갔다. 김영수는 작업을 시작했다.
하나하나 확인하며 정확하게. 오후 2시 회의실. 김 선생님, 이번 주 회의록 정리 맡겼는데 왜 아직 안 올라왔어요? 정민호 팀장이었다. 38살. 한 달 전 대기업에서 스카웃된 인재. 오늘 오전에 메일로 보내드렸는데요. 메일 못 받았는데요. 확인했어요? 네, 수신 확인까지 떴습니다. 정민호가 짜증스럽게 휴대폰을 확인했다. 아, 찾았네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거? 회의록을 프린트한 정민호가 인쇄물을 김영수 앞에 던졌다. 그래, 정확히 던졌다. 그 와중에 날린 종이가 김영수 얼굴을 스치고 바닥에 떨어졌다. 주변 직원들이 숨을 죽였다. 김영수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종이를 주었다. 뭐가 문제인가요? 표 서식이 완전 구식이네. 지금 90년대예요? 요즘 누가 이렇게 만들어요? 내용은 정확합니다.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형식이 문제라니까요. 파워포인트로 다시 만드세요. 예쁘게. 하지만 회의록은 내용 전달이 중요한 거 아닌가? 정민호의 눈이 가늘어졌다. 김 선생님, 지금 저한테 반말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 의견을. 의견? 누가 의견 물어봤어요?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그게 선생님 일이잖아요. 사무실이 조용해졌다. 김영수는 입을 다물었다. 언제까지 다시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안으로. 오늘 5시까지요. 알겠죠? 정민호는 돌아서서 갔다. 김영수는 구겨진 회의록을 펴며 자리로 돌아왔다. 손이 떨렸다. 분노인지 굴욕인지 슬픔인지 아마 다였을 것이다. 점심시간. 구내 식당. 김영수는 혼자 구석자리에 앉았다. 멀리서 들리는 대화. 근데 진짜 김 선생님은 언제까지 계실 거래? 다음 달 계약 만료하냐? 재계약 안 해줬으면 좋겠다. 솔직히 집만 되잖아. 인건비도 아깝고. 맞아. 차라리 그 돈으로 회식비 늘리지. 웃음소리. 김영수는 숟가락을 놓았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오후 3시. 최수진이 외근에서 돌아왔다. 아, 김 선생님. 그 엑셀 작업 다 됐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최수진이 파일을 열어봤다. 그리고 인상을 찌푸렸다. 어머, 이게 뭐예요? 데이터를 정리해서 표로 만들었습니다. 아니, 색깔도 하나도 없고 이게 뭐 보기 좋아요? 요즘은 이렇게 안 만드는데. 하지만 데이터는 정확합니다. 정확한 건 기본이고 비주얼이 중요하다니까요. 에휴, 제가 다시 할게요. 괜히 시간 낭비했네. 괜히 시간 낭비. 김영수가 3시간 동안 정성껏 만든 자료가 시간 낭비였다니. 오후 4시. 총무팀 김 과장이 김영수를 불렀다. 김 선생님, 잠깐 상담실로 오시겠어요? 심장이 철렁했다. 상담실. 그곳은 좋은 일로 부르는 곳이 아니었다. 상담실. 김 과장이 서류를 꺼냈다. 선생님, 다음 달 15일이 계약 만료일이시잖아요. 네. 그게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요. 인건비 절감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김영수는 눈앞이 캄캄했다. 재계약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확히 30일 후면 백수. 특별히 문제가 있었나요?
김 과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문제라기보다는 회사 방침입니다. 시니어 인력을 줄이고 젊은 인력을 충원하는 쪽으로. 제가 일을 못했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럼 뭡니까? 김영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 과장은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네. 정민호 팀장님이 선생님에 대해 좋지 않은 평가를 하셨습니다. 업무 속도가 느리고 최신 트렌드를 따라오지 못하고 젊은 직원들과의 소통도 어렵다고. 김영수는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그분이 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저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알겠습니다. 30일 후에 나가겠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컴퓨터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다. 30일. 그때였다. 시스템 알림음이 울렸다. 정기 시스템 백업 스케줄 확인. 김영수는 화면을 유심히 봤다. 뭔가 이상했다. 백업 로그를 열어봤다. 25년 전 자신이 직접 구축한 시스템. 숨겨진 백업 모듈의 경로가 눈에 들어왔다. 이거 점검이 안 됐네. 마지막 점검일이 2018년. 7년 전이었다. 김영수는 더 깊이 들어가 봤다. 에러 로그를 확인했다. 에러율 85%. 이건 심각한데. 김영수는 메모를 했다. 정민호 팀장에게 보고해야겠다고. 하지만 잠시 망설였다. 말해봤자 들을까? 그래도 해야 했다. 회사를 위해서. 오후 5시 정민호에게 갔다. 팀장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보면 모르겠어요? 바쁜데. 중요한 겁니다. 시스템 백업 모듈 점검이 오래 안 됐더라고요.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민호가 고개를 들었다. 백업 모듈이요? 그거 자동으로 도는 거 아닌가요? 그게 숨겨진 경로가 있어서요. 수동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7년 동안 점검이 안 됐습니다. 에러율이 85%까지. 김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시스템 최신인데 무슨 숨겨진 경로가 있어요? 25년 전에 제가 구축할 때 보안을 위해서. 25년 전이요? 정민호가 피식 웃었다. 선생님, 그게 언젠데요? 그때 시스템이랑 지금이랑 완전 다른데? 괜히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선생님 일이나 하세요. 하지만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에러율이. 됐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팀장님. 김영수의 목소리가 커졌다. 주변이 조용해졌다. 지금 제 말을 안 믿으시는 겁니까? 정민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선생님, 지금 목소리 높이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됐다니까요. 제가 판단할게요. 김영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자리로 돌아오는데 이민준이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25년 전 얘기를 왜 해? 완전 옛날 사람이네. 그러게.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 할아버지. 김영수는 그냥 지나쳤다. 퇴근길. 버스 안에서 김영수는 생각했다. 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어차피 안 믿는데. 하지만 정말 문제가 생기면. 집에 도착했다. 여보 왔어? 아내가 밝게 맞이했다. 응.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은데. 김영수는 아내에게 모든 걸 말했다. 계약 해지, 정민호의 무시, 시스템 문제.
아내는 한참 들었다. 여보, 한 번만 더 말해봐. 제대로 말해봤자. 그래도 당신 양심에 떳떳하려면 해야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김영수는 일찍 출근했다. 그리고 대표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제목 긴급 시스템 백업 모듈 점검 필요. 내용을 자세히 적었다. 25년 전 시스템 구조, 숨겨진 백업 모듈, 에러율, 예상되는 문제. 보내고 나서 한숨을 쉬었다. 이제 할 만큼 했어. 오전 10시 대표실에서 연락이 왔다. 김 선생님, 잠깐 올라오시겠어요? 김영수는 대표실로 갔다. 대표가 이메일을 보고 있었다. 선생님, 이게 정말 심각한 겁니까? 네. 제 판단으로는 사흘 안에 시스템이 다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는 심각한 표정이 됐다. 정 팀장한테 물어봐야겠군요. 대표가 정민호를 불렀다. 정민호가 들어왔다. 김 선생님이 시스템 백업 모듈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확인해 봤습니까? 정민호가 김영수를 힐끗 쳐다봤다. 네, 확인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저희 IT팀에서도 확인했고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숨겨진 경로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영수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선생님, 정민호가 김영수를 쳐다봤다. 25년 전 시스템은 이미 여러 번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선생님이 기억하시는 그 구조는 이미 없어졌어요. 대표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문제가 없다는 거죠? 네, 없습니다. 김영수는 할 말을 잃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대표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정민호가 김영수에게 말했다. 선생님,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대표님한테 직접 보고하지 마세요. 저한테 먼저 말씀하시고. 하지만 이건 명령입니다. 정민호는 가버렸다. 김영수는 자리로 돌아왔다. 가슴이 답답했다. 내가 틀린 걸까? 아니야. 분명히 문제가 있어. 하지만 아무도 안 믿어. 이틀이 지났다. 월요일 아침, 김영수는 출근하자마자 시스템 로그를 확인했다. 에러율 94%. 내일이면 시스템이 다운될 것이었다. 김영수는 깊은 숨을 쉬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민호에게 갔다. 팀장님, 정말 마지막입니다. 시스템이 내일 다운됩니다. 정민호가 한숨을 쉬었다. 김 선생님, 진짜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발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확인은 이미 했다니까요. 했어요. 정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제가 틀렸으면 당장 그만두겠습니다. 그 순간 정민호의 눈이 빛났다. 지금 뭐라고 하셨죠? 제가 틀렸으면 계약 만료까지 기다리지 않고 오늘 당장 그만두겠습니다. 정민호는 생각했다. 이거 좋은데? 알겠습니다. 그럼 확인해 보죠. 대신 정말로 문제가 없으면 선생님은 오늘 당장 그만두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죠?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합니다. 30분 후 IT 담당자 2명이 왔다. 백업 모듈 점검하라는데요. 김영수가 설명하려 했지만 IT 담당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다. 숨겨진 경로요? 어디 있는데요?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영수는 컴퓨터 앞에 앉아 복잡한 경로를 입력했다. 한참 후에 나타난 화면. 백업 모듈 상태 에러율 94%. IT 담당자가 고개를 갸웃했다. 이게 뭔가요? 숨겨진 백업 모듈입니다. 25년 전에 만든 거고요. 25년 전이요? 그럼 이건 구형 시스템인데 지금 시스템이랑 연동돼 있나요? 네. 메인 시스템의 백업 허브 역할을 합니다. IT 담당자가 정민호를 봤다. 팀장님, 이건 처음 보는 구조인데요. 문서에도 없어요. 정민호가 김영수를 의심스럽게 쳐다봤다. 정말 이게 우리 시스템이랑 연결돼 있어요? 네. 증거는요? 김영수는 화면을 몇 번 조작했다. 메인 시스템과의 연결 구조가 나타났다. IT 담당자가 놀라며 말했다. 이런, 정말 연결돼 있네요. 근데 이게 왜 문서에 없죠? 당시 보안상 공식 문서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정민호가 비웃었다. 보안상? 그럼 누가 알아요? 원래는 인수인계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편리하네요. 선생님만 아는 시스템이라니. 정민호는 IT 담당자에게 물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문제예요? IT 담당자가 애매하게 대답했다. 에러율이 높긴 한데 이게 실제로 메인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다는 건 문제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민호가 김영수를 봤다. 들으셨죠? 확실하지 않대요. 그럼 선생님이 틀린 거잖아요. 하지만 에러율이 95% 넘으면 그때 보면 되잖아요. 아직 94%라며요? 김영수는 할 말을 잃었다. 정민호가 차갑게 말했다. 약속 기억하시죠? 짐 싸세요. 오늘까지만 계시면 됩니다. 팀장님, 약속은 지키셔야죠. 김영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갔다.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렸다. 진짜 나가는 거야? 그렇대. 자기가 약속했대. 김영수는 서랍을 열었다. 25년 된 설계 문서, 개인 소지품 몇 개. 그게 전부였다. 작은 박스에 담겼다. 선생님, 최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어차피 다음 달에 나갈 거였어. 김영수는 박스를 들고 일어섰다. 사무실을 한 바퀴 돌아봤다. 여러분,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어색한 침묵. 김영수는 천천히 사무실을 나갔다. 집에 돌아왔다. 문을 열었다. 여보, 왜 벌써? 아내가 놀라며 나왔다. 그리고 남편 손에 박스를 봤다. 그만뒀어?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남편을 안았다. 김영수는 아내 품에서 울었다. 평생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미안해. 내가 쓸모가 없어서. 무슨 소리야 당신. 그날 저녁 김영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봤다. 무슨 프로가 나오는지도 몰랐다. 그냥 화면만 봤다. 아내가 차를 가져왔다. 마셔요. 여보, 당신이 오를 거야. 시스템 그거 당신이 오를 거야. 김영수는 쓸쓸하게 웃었다. 내가 옳든 틀리든 이제 상관없어. 나 거기 없잖아.
하지만 잊을 수가 없었다. 밤새도록 시스템 생각만 났다. 내일 정말로 다운될까? 다음 날 화요일 오전 10시 35분 대한산업사무실. 갑자기 컴퓨터가 왜 이래? 최수진의 비명. 저도요. 시스템 안 들어가져요. 나도. 순식간에 사무실이 아수라장. 모든 컴퓨터 화면. 시스템 연결 실패. 정민호가 전산실로 뛰어갔다. 뭐야 이거. 왜 시스템이 다운된 거야? 전산팀 직원들 패닉. 메인 서버가 응답이 없어요. 백업 서버는? 백업도 안 돼요. 정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스쳤다. 설마 김영수가 말한 그거? 대표실에서 급히 전화가 왔다. 정 팀장, 지금 무슨 일이야? 대성그룹이랑 내일 계약인데. 죄송합니다. 지금 확인 중입니다. 확인? 빨리 복구 안 해? 이거 하루만 늦어도 수백억이 날아가. 전화가 끊겼다. 사무실은 완전히 마비됐다. 아무도 일을 못했다. 11시. 긴급 임원회의. 상황 설명해봐요. 대표의 목소리는 긴장되고 차가웠다. 정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원인을 찾는 중입니다. IT 전문 업체에 긴급 출동 요청했습니다. 대표가 다급하게 물었다. 언제 올라오는데? 1시간 안에 옵니다. 계약은 내일이야. 오늘 중으로 무조건 복구해. 구석에서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김영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백업 모듈이. 정민호가 소리쳤다. 그 얘기 그만해. 김 선생님은 어제 퇴사하셨어. 대표가 끼어들었다. 뭐? 김 선생님이 퇴사했다고? 네. 어제. 왜? 정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오후 1시. IT 전문 업체 5명이 도착했다. 전문가들이 서버실에 들어갔다.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대기했다. 2시간이 지났다. 3시간이 지났다. 오후 5시. IT 팀장이 나왔다. 어떻게 됐습니까? 정민호가 다급하게 물었다. 이상합니다. 하드웨어는 멀쩡한데 소프트웨어 쪽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정확한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이 시스템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고 문서도 제대로 없고. 정민호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오후 7시. IT 업체 직원들은 여전히 작업 중이었다. 하지만 진전이 없었다. 대표가 직접 내려왔다. 정 팀장, 솔직히 말해봐. 오늘 안에 복구 가능해? 정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IT 업체에서는 뭐래? 최소 이틀은 걸릴 것 같다고. 이틀씩이나? 그럼 계약은? 죄송합니다. 대표가 길게 한숨을 쉬었다. 다른 방법은 없어? 없는 거야? 그때 총무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영수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시려고 하셨는데 25년 전에 이 시스템 구축하실 때 계셨다고. 김영수 선생님? 어디 계세요? 어제 퇴사하셨습니다. 뭐, 진짜로 퇴사했다는 거야? 대표인 나도 모르는 퇴사가 어딨어? 대표가 정민호를 쳐다봤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정민호는 설명했다. 백업 모듈. 약속? 퇴사? 대표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러면 지금 김 선생님이 경고한 그대로 된 거 아닙니까? 하지만
당장 연락해. 모셔와. 어서 모셔오라고. 정민호는 김영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다. 안 받으십니다. 대표가 총무팀 과장에게 말했다. 주소 알아? 직접 가. 어서. 30분 후 총무팀 과장이 김영수의 집 앞에 도착했다. 초인종을 눌렀다. 아내가 나왔다. 누구세요? 대한산업총무팀입니다. 김영수 선생님 계십니까? 무슨 일이세요? 급한 일이 생겨서 꼭 좀 뵙고 싶습니다. 아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여보, 회사에서 왔어. 김영수가 나왔다. 편한 옷차림이었다. 무슨 일입니까? 선생님, 시스템이 다운됐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김영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IT 업체에서 해결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못 찾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김영수는 잠시 침묵했다. 저는 어제 퇴사했습니다. 더 이상 회사 사람이 아닙니다. 선생님, 그리고 제 말을 믿지 않으셨잖아요. 이제 와서 왜 저를 찾으십니까? 총무팀 과장은 할 말을 잃었다. 그때 아내가 나섰다. 그렇게 우리 남편을 무시하고 내쫓아놓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요? 사람들이 염치가 있어야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문을 닫으려 했다. 그때 김영수가 말했다. 잠깐. 아내를 봤다. 여보, 미안해. 그래도 가봐야 할 것 같아. 왜? 당신한테 그렇게 한 사람들인데. 하지만 젊은 직원들은 잘못이 없잖아. 그 사람들까지 피해보게 할 순 없어. 아내는 한숨을 쉬었다. 당신, 정말. 김영수는 옷을 갈아입었다. 회사로 향하는 차 안. 총무팀 과장이 말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김영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생각에 잠겼는지 창밖만 봤다. 오후 8시 30분. 회사에 도착했다. 사무실에는 아직도 많은 직원들이 남아 있었다. 김영수가 들어서자 모두가 조용해졌다. 대표가 급히 다가왔다. 선생님 오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첫째, 저 혼자서는 안 됩니다. 대표님이 옆에서 모든 과정을 지켜봐 주셔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둘째, 작업하는 동안 아무도 방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셋째, 김영수는 정민호를 쳐다봤다. 정민호 팀장은 서버실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정민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김영수는 대표와 함께 서버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밖에서는 직원들이 불안하게 기다렸다. 진짜 될까? 모르지. 정민호는 서버실 문 앞을 왔다 갔다 했다. 설마 정말 되는 건가? 시간이 흘렀다. 30분, 1시간. 그런데 갑자기 삐삐삐삐 하는 화재 경보기가 울렸다. 뭐야? 불이야? 직원들이 당황했다. 서버실에서 연기가 새어나왔다. 김 선생님, 정민호가 소리쳤다. 문이 열리고 대표와 김영수가 나왔다. 얼굴이 그을려 있었다. 괜찮습니다. 오래된 백업 장치를 작동시키다가 과부하가 걸려서 소방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다. 물이 쏟아졌다. 안 돼.
IT 전문가가 소리쳤다. 서버실에 물이 들어가면 완전히 망가져요. 김영수가 급히 전원을 차단했다. 1분만요. 지금 막으면. 김영수는 재빨리 서버실로 뛰어들어갔다. 물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중요한 장비들의 방수포를 덮었다. 대표도 함께 뛰어들었다. 두 사람은 흠뻑 젖었지만 장비를 보호했다. 스프링클러가 멈췄다. 김영수는 온몸이 젖은 채로 말했다. 다행히 핵심 장비는 무사합니다. 계속할 수 있어요.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봤다. 저 나이에 몸을 던져서 장비를 보호하다니. 1시간이 더 지났다. 오후 10시 10분. 서버실 문이 열렸다. 대표와 김영수가 나왔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대표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정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표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길게 숨을 내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됐습니다. 네. 시스템 복구 완료됐습니다. 순간 사무실이 난리가 났다. 직원들이 자기 컴퓨터로 달려가 확인했다. 화면이 켜졌다. 로그인 화면이 떴다. 됐어. 진짜 됐어. 환호성이 터졌다. IT 업체 팀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영수를 바라봤다. 어떻게, 저희도 못 찾은 걸? 김영수가 조용히 말했다. 25년 전 제가 만든 시스템이니까요. 그런데 그때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대성그룹 이사였다. 대표가 급히 받았다. 네, 이사님. 네. 뭐라고요? 대표의 얼굴이 굳어졌다. 대성그룹 본사 시스템도 다운됐대요. 우리랑 연동된 부분이 있어서. 김영수가 눈을 크게 떴다. 연동이요? 설마. 25년 전 데이터 공유 경로가 아직 살아있나? 어떻게 해야 하죠? 대성그룹 이사가 다급하게 말했다. 지금 당장 와주실 수 있나요? 우리 IT팀도 원인을 못 찾고 있어요. 대표가 김영수를 봤다. 선생님. 김영수는 잠시 생각했다. 피곤했다. 온몸이 젖어 있었다. 68세의 몸은 한계였다. 하지만 지금 가겠습니다. 30분 후 김영수와 대표는 대성그룹 본사에 도착했다. 최고급 건물 30층 대형 서버실 이쪽입니다. 대성그룹 이사가 안내했다. 서버실에는 이미 10명 이상의 전문가가 모여 있었다. 이분이 김영수 선생님이십니다. 전문가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김영수를 봤다. 나이 든 노인, 흠뻑 젖은 옷, 그을린 얼굴. 이분이요? 한 전문가가 속삭였다. 김영수는 신경 쓰지 않고 로그를 확인했다. 화면을 보던 김영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우리 회사 백업 모듈 오류가 연쇄적으로 대성그룹 시스템까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25년 전 시스템 구축할 때 양사 간 데이터 공유를 위해 특수한 연결 경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아직 살아있었던 거죠. 김영수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이 지켜봤다. 손놀림이 빨랐다. 정확했다. 주저함이 없었다. 저게 68세의 손놀림인가? 그런데 갑자기 김영수의 손이 멈췄다. 선생님? 대표가 불렀다. 김영수가 이마에 땀을 닦았다. 잠깐. 기억이 괜찮으세요? 네.
25년 전 코드라. 잠깐만요. 김영수는 눈을 감았다. 기억을 더듬었다. 그때 분명히 이 경로는 1분이 지났다. 2분이 지났다. 전문가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혹시 못 찾으시는 거 아닌가요? 김영수는 눈을 떴다. 찾았습니다.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다. 30분 후. 됐습니다. 대성그룹 시스템이 살아났다. 전문가들이 박수를 쳤다. 대성그룹 이사가 김영수의 손을 꽉 잡았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전문가들도 못 찾은 걸 당연한 일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경험이란 게 정말 대단한 거네요. 선생님, 혹시 저희 자문위원으로 감사합니다만 제가 속한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로 돌아오는 차 안. 대표가 물었다. 선생님, 오늘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김영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회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모두 나와 있었다. 선생님, 대성그룹도 고치셨다며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대표가 전 직원을 모았다. 여러분, 김영수 선생님께서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대성그룹까지 구해주셨습니다. 박수 소리. 선생님께서 정확히 뭘 하셨는지 제가 직접 봤습니다. 숨겨진 백업 모듈이 실제로 있었고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하지 못했을 겁니다. 정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런데 대표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김 선생님을 의심하고 내쫓았다는 걸 저는 확인했습니다. 정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정민호 팀장, 당장 제 사무실로 오시오. 대표실. 정민호가 서 있었다. 당신은 오늘부로 팀장직 해임입니다. 그리고 김 선생님께 사과하십시오. 정민호는 무너졌다. 모든 게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한편 사무실에서는 김영수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직원들이 하나둘 다가왔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김영수는 그들을 봤다. 젊은 얼굴들,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배우는 겁니다. 그 순간 많은 직원들의 눈이 붉어졌다. 오후 11시, 대성그룹 이사가 회사를 방문했다. 계약은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대표가 그 자리에서 발표했다. 오늘부로 김영수 선생님을 저희 전산 시스템 고문으로 정식 임명합니다. 정규직 전환과 함께 고문 대우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영수는 놀랐다. 대표님, 선생님 없이는 우리 회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다. 대성그룹 이사가 악수를 청했다. 68세에 이런 기술력이라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계약은 성공적으로 체결됐다. 수백억 규모의 계약. 자정. 김영수는 조용히 회사를 나섰다. 버스 정류장. 하지만 이미 버스는 끊겼다. 대표가 차를 가져왔다. 선생님,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차 안에서 대표가 말했다. 선생님,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김영수는 창밖만 봤다. 집에 도착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다 끝났어. 정말? 응. 아내는 남편을 꼭 안았다. 자랑스러워. 김영수는 그제야 미소를 지었다. 일주일 후, 정민호는 평사원으로 강등됐다. 김영수 옆자리에 앉게 됐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김영수는 정민호를 봤다. 미안해하지 마요. 이제부터 잘하면 되지. 선생님, 저한테 시스템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럼 천천히 배워봐요. 그날부터 정민호는 김영수의 제자가 됐다. 3개월 후 회사는 완전히 달라졌다. 김영수의 강의는 필수 과정이 됐다. 시스템 매뉴얼이 새로 작성됐다. 회사는 성장했다. 작년 대비 매출 60% 증가. 어느 금요일 저녁, 정민호 뒤에 박재현, 최수진, 이민준이 있었다. 큰 케이크를 들고 선생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케이크에는 69개의 초가 켜져 있었다. 김영수는 초를 보며 조용히 소원을 빌었다. 이 젊은이들이 모두 행복했으면. 호! 박수 소리. 정민호가 선물 상자를 내밀었다. 안에는 명패가 있었다. 영원한 스승 김영수 선생님께. 밑에 전 직원의 서명이 빼곡했다. 김영수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정민호가 김영수를 꼭 안았다. 선생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김영수를 안았다. 모두가 울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김영수는 창밖을 봤다. 달이 밝았다. 아름다운 밤이었다. 그리고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알았으니까.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힘을.